예, 안녕하십니까.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심장내혈관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늑연골 관절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특히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늑연골 관절 통증은 이전에 닥터트루스에서 진단하고 양상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늑연골 관절 통증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트레칭인데, 오늘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저 심장뇌혈관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장문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재활학과 장문혁입니다. 오늘 가능한 편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사실 늑연골 관절 통증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전문가 입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늑연골 관절 통증은 흉골하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있는데요. 그 연골하고 뼈하고 인접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늑연골 관절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갈비뼈가 있고 하얀 부분에 연골이 있고 가운데 흉골이 있고. 네. 근데 보통 갈비뼈하고 연골 사이의 관절은 늑연골 관절이고, 흉골과 연골 사이는 그것도 늑연골 관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사실은 관절이라는 정의는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연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전체를 다 늑연골 관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흉골과 연골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갈비뼈와 연골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사실 T제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는, 그러니까 흔하진 않는 질환이고요. 사실 거의 임상 증상도 비슷하고 치료도 비슷한데, 겉으로 봤을 때 붓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가지 질환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일반적인 늑연골 관절 통증이 가장 많고, 일부는 부은 경우에는 T제 증후군인데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늑연골 관절 통증,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치료는 어떤 원칙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염증이기 때문에요.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심하게 아플 때는 이렇게 쉬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이제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은 염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쁜 자세라든가 반복적인 압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게 하는 게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면은 이제 보통 말하는 진통 소염제? 네, 소염제 계통의 약을 쓰고. 파스가 도움 되나요? 파스는 이제 파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약국에서 파는 온열되는 파스나 이런 것들은 염증을 완화하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서요. 근데 소염제가 첨가가 돼 있는 파스, 그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토프로펜 계열의 그런 계열의 항염제가 들어가 있는, 소염제가 들어가 있는 파스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스트레칭을 많이 권하는데,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칭 하죠? 사실은 이렇게 흉곽이라고 하는 거는, 흉곽이라는 거는 숨을 쉴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볍게 호흡하는 것들이 많이 되면은 이게 스트레칭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호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흉곽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한다거나 천천히 호흡을 해서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시범을 한번.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흉곽이 자연스럽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늑연골도 천천히 하고 스트레칭이 됩니다. 내쉬게 되고요. 이 자체가 스트레칭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늑연골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는 약간 다른 동작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흉곽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스트레칭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사실은 어깨에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쭉 편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깨를 펴게 되면은 어깨 관절에서 동작이 일어나지 흉곽에서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에 그 구석에 이제 모서리 부분에 내 팔을 고정을 시켜서 어깨는 고정을 시키는 거죠. 움직이지 않도록요. 그런 다음에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은 그대로 각도를 유지하면서 흉곽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흉곽을 이렇게 넓게 펴는 동작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서리에서 실제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균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이제 긴 볼 같은 거를 좀 되게 받치고 뒤로 자연스럽게 쭉 펼치게 되면은 어깨 동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실린더 형태의 네네 맞습니다. 그 보조 기구를 뒤에다 놓고 아니면 집에서 약간 높은 딱딱한 베개 같은 거 쓰셔도 괜찮거든요. 등에 댄 다음에 충분히 늘여쳐 드리면은 어깨를 쭉 펴주게 되면은 실제로 어깨 관절의 운동보다 흉곽의 스트레칭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고정한 상태로 뒤로 팔을 쭉 뻗쳐주는 팔꿈치를 펴서요. 뻗쳐주는 동작으로 하게 돼도 흉곽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스트레칭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펴고 목을 뒤로 제끼는 동작을 이제 맥켄지 운동이라고 목 디스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맥켄지 운동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목 자체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진 않고요. 어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천드릴 거는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자세를 한 자세로 충분히 펴졌다고 느꼈을 때는 10초에서 30초 정도는 유지라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칭할 때 제일 오해하시는 분이 한 동작을 하고 바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 자세에서 유지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운동할 때 이건 안 좋다는 거죠, 그죠? 허리 운동도 이렇게 반동을 주는 운동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증상에 따라서 예방적 목적일 때도 증상이 좀 약간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을 때 스트레칭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세기로 해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스트레칭 할 때 아까 정적 스트레칭 개념으로 15초 이상 유지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한 번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급성 통증이 생길 때는 오히려 스트레칭보다는 쉬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예방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다. 사실 편하게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동작을 자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릴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들고 어깨를 든 다음에 귀가 어깨 위치 온다고 생각해서 턱이 당겨져야 되거든요. 당기고. 근데 이게 보통은 저희가 책상 자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이런 자세로 많이 있어요. 여기 어깨보다 귀가 앞에 나와요. 약간 거북목 자세. 그러면 이제 다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움츠린 자세가 되니까 이렇게 팔을 올리고 턱을 당긴 다음에 팔만 살짝 내려주는 자세가 사실은 척추 건강이라든가 늑골 건강. 그래서 사실 핸드폰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 핸드폰 보다가 가끔 이 자세를 취해주는 게 참 좋겠군요, 그죠? 중간중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사실 예방하는 스트레칭일 것 같은데 아플 때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해도 돼요?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심할 때는 약간 쉬게 하는 게 좋거든요. 염증이 심할 때는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칭이 염증이 있을 때도 하게 되면은 염증 물질들이 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괜찮아진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더 아프고 붓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쉬는 게 좋고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게 좋고 그죠? 그다음 예방으로는 스트레칭을 해라. 감사합니다. 아주 명확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늑연골 관절 통증의 치료, 그 중에서도 이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해야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